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탄핵과 암호화폐 대란 소식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우리나라 서울에서 땅을 파서 지구의 중심을 통과해서 그 반대쪽으로 쭉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와 지구상에서 가장 먼 나라.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간혹 좀 거론이 되기도 하는 나라죠. 또 우리나라 선조들이 여기에 이민도 많이 가서 아르헨티나에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흔히 우리 경제가 좀 잘 안 되면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한때 선진국까지 올라간 대단히 경제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관리에 실패해서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자원,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선진국 문턱에서 여러 번 좌절해서 국민 경제가 상당히 피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밀레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분의 별명이 전기톱이죠.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기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전기톱으로 규제와 각종 장애물을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겠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 출범 이전에 각종 규제가 창궐했습니다. 새로 기업을 창업하려고 해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러 가지 행정 규제가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규제도 나름대로 그 규제를 만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떤 신속한 창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은 실제로 당선되자마자 규제를 대부분 철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퍼주기 정책,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선심하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 이것을 다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 초기에 갑자기 정부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가던 그런 포퓰리즘 자금도 일시에 중단되고, 그래서 국민 경제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긴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칭송을 받기도 했는데요. 요즘 이 밀레이 대통령, 이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천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탄핵 사유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조작입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논하다가 암호화폐에 필이 많이 꽂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결이 비슷한데요. 메타라는 저커버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메타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름이 리브라인데요. 이 리브라가 결제도 되고 밈코인인데 이게 장점에 필이 꽂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SNS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리브라 참 좋다, 그 스스로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국제 결제에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겠다, 이런 띄우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띄우기 말 한마디, SNS 글 한마디 이후에 아르헨티나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메타의 리브라를 집중적으로 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0%, 60%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격은 거꾸라졌고,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이 띄우기 이전 상황에서 거의 100%가량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바로 밀레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입방정을 굴리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그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혹시 이 밀레이 대통령이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리베라라는 엄청난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무더기로 사놓고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SNS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전형적인 우리로 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시세 조작이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특검을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에 앞서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 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밀레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전기톱을 들고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성, 규제개혁 혁파를 하겠다. 나름대로 뭐 좋은 이미지를 줬다. 그리고 그 개혁의 동력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상품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경솔하지 않았느냐. 암호화폐는 사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오로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될 뿐입니다. 어떤 특정 권력이 사라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가격이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인위적인 부양책이나 인위적인 억제책 그 뒷면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 리더들은 가급적 구체적인 상품과 그 시세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인플루엔셜 파워, 영향력 인사들이 있는 말,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사들의 말을 단기 효과로만 노려야지 중장기적으로까지 투자하는, 더더구나 최악의 투자는 이미 이런 시장의 파워 인플루언스들이 어떤 특정 종목이 오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투자할 때 때가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는 본인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믿고 이것을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추종 매수, 부화 내동하는 매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상징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이 교훈, 밀레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대란과 관련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